원가 부채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용어부터 설명을 합니다. 용어부터. 칠판 봐봐. 원이 한 마리가 계셔요. 아, 그렇게 찌그러지지, 오늘따라. 우리들의 원이가 한 마리가 계신다 쳐. 됐습니까? 아, 마음에 안 들어. 흐려. 원이가 한 마리가 계셔요. 찌그러지냐, 요새. 그지? 원이가 한 마리가 계셔. 이거를 뭐라고 불러? 이 둘레를. 원주. 그 주위 주변할 때 그 주자예요. 원의 둘레. 맞습니까? 원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원의 수학적인 정의가 뭘까?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그걸 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의 중심이 원래는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귀찮아서 잘 안 찍는 거지. 됐어요? 원의 중심. 그렇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지름. 요런 걸 뭐라고 부르지? 반지름. 됐습니까? 아마 이런 거는 이제 저기 뭐지? 그 뭐냐?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원의 둘레 어떻게 되는 거였었지? 지름 곱하기 3.14 원주율. 초등학교 때. 그 다음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됐습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는 이 3.14 계산을 안 해요. 구자를 안 해. 그리고 3.14라는 숫자가 원래 정확한 숫자가 아니죠? 네. 그죠? 정확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냥 계산을 하자. 그래서 계산을 아예 안 해놓는단 말이지. 3.14 대신에 파이라는 기호로 씁니다. 파이. 그리고 반지름을 보통 R이라는 기호로 써. 근데 지름을 D라는 기호로 쓰거든요. 앞글자 딴 거야. 영어로 반지름 뭘까? 토종 한국 콩글리시 발음 레이디어스라고 불러요. 앞글자가 R자야. 그 다음에 지름이 다이아메타야. 그래서 앞글자 D를 따가지고 쓰는데 보통 얘는 D라고 안 쓰고 ER이라고 쓸 때도 있고. 됐나요? 예. 따라서 이제 중학교 올라오고 나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공식을 기호로 써서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원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파이 R. 됐나요? 원래는 2R 곱하기 파이인데 파이는 사실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생각을 해. 정해져 있는 숫자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게 반지름이겠지. 반지름보다 앞쪽으로 와야 돼서 틈새로 들어온 거야. 됐나요? ER이 지름이죠. 예.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넓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이의 R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R 제곱이니까. 됐습니까? 원주는 요거, 원의 넓이는 얘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시기? 용어들, 용어 설명하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 얘기 나왔던 거 좀 기호로 바꿔놔야 될 것 같은 먼저 얘기를 했고요. 지름, 반지름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원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의 일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요만큼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거? 원주의 일부분을 호라고 불러요. 호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 반대편 건 뭐라고 부를까? 이거. 뚱뚱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원주의 일부분이면 무조건 호입니다. 됐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작은 데를 열호, 그 다음에 큰 데를 우호, 우등생, 열등생 할 때 그 우하고 열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호라고 불러요. 원주의 일부분을. 됐나요? 예. 이거는 이제 원의 선요소, 곡선 요소 중에 일부분을 호라고 부르는 거고 원 자체 넓이의 일부분 이런 걸 뭐라고 볼까? 원의 일부분 부채꼴이라고 불러요. 부채꼴. 왜? 부채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볼까? 뚱뚱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 얘도 부채꼴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볼까?
반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반원 역시 부채꼴 한 종류입니다. 됐습니까? 예. 어디가 됐던지 간에 원의 일부분이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피자 조각 자르듯이 띄어낸 거면 다 부채꼴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예. 자, 이 부채꼴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각을 보통 중심각이라고 불러.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중심각과 이런 것도 중심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런 것도. 됐습니까? 원의 중심각은 몇 도일까요? 그러면? 원의 중심각. 원 전체의 중심각. 그렇지. 360도입니다.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뭐시기? 부채꼴의 넓이. 이 세 가지는 서로 정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냐? 비례식으로 풀 수 있다는 소리가 돼. 문제를 내볼게. 우리가 이때까지는 반지름이나 지름을 모르면은 원주나 넓이를 구할 수도 없었잖아.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원이 계셔요. 됐습니까? 원의 중심이 있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중심각이 요게 60도래요. 됐나요? 근데 얘 넓이가 얼마일까? 100파이래. 됐니? 중심각이 120도야. 여기 넓이 얼마일까? 파이는 귀찮아서 계산 안 한다 그랬지? 200파이. 그렇죠. 중심각이 2배가 되면 정확하게 넓이도 2배. 또 요 호의 길이가 만약에 8파이였다. 그럼 얘 호의 길이는 16파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예. 따라서 반지름 길이를 몰라도 중심각과 호의 길이와 부채꼴이 서로 정비례한다는 이유 때문에 얘네 셋은 서로 비례식으로 놓고 풀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 비례하지 않는 애가 있어. 이런 걸 뭐라고 볼까요? 원을 자르고 지나가 그냥. 현이라고 불러요. 현. 우리 악기 중에서 현악기가 뭐지? 현악기? 밑에 울림통이 있고 위에 선이 걸어져 있는 걸 현악기라고 했죠. 그죠? 울림통, 줄. 됐습니까? 그래서 현이라고 불러. 됐니?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나 부채꼴 넓이나 호의 길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근데 비례할 것 같잖아. 생각해서 봐봐. 원이 있어. 왜 이렇게 흐리냐 근데 이거. 예. 이 정도 됐을 때 현의 길이가 이렇게 됐다가 이 정도 넓어진다고 현이가 길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심각 크기가 늘어나는 비율만큼 같이 늘어나주진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180도를 넘어서서 중심각이 커지면 현 길이가 줄어들기 시작해. 다시. 그죠? 그래서 중심각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하나의 원이나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중심각이 만약에 똑같아. 이거 60도나 치고요. 요렇게 그렸는데 여기도 60도래. 그러면 현의 길이가 같기는 해요. 이건 돼요. 왜? 삼각형의 합동으로 바로 증명이 됩니다. 대응면 길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 이건 되는데 비례해서 늘어나는 걸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현 길이는. 되니? 네. 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용어 설명이 어느 정도 되고 하나만 좀 물어보자. 가장 긴 현이 뭘까? 원에서 가장 긴 현. 지름입니다. 가장 긴 현. 그 다음 아까 현까지만 얘기하고 하나를 얘기를 안 했네요. 요 도형은 뭐라고 볼까요? 이거? 활골이라고 불러요. 활골. 활처럼 생겼잖아. 활. 그럼 이쪽. 몇 번 얘기했잖아. 뚱뚱하다고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얘도 활골이야. 이것도 활골이고 얘도 활골이야. 원에서 가장 큰 활골이 뭘까? 제일 큰 활골.
반원이 가장 큰 활동이에요. 이거 맞는 보기 틀린 보기 문제로 물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용어 봅시다. 그래서 호에 대한 기호 약간 휘어서 쓰죠. 네, 기호로 정의를 해놨고 부채꼴, 중심각, 활꼴, 할선. 할선은 아까 얘기가 안 나왔네. 월을 자르고 지나가는 선을 할선이라고 부르거든. 할선? 분할할 때 그 할자야. 분할하다 할 때. 이 할선의 일부분이 현이에요. 현. 됐습니까? 네, 할선. 할선 빼놓고 얘기 안 했고. 넘어오셔가지고서 뭐가 됩니까? 부채꼴의 성질 어떻게 돼? 뒤쪽에 나온 게 좀 더 중요하네. 노란색.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각각 중심각의 크기에 어떻게 됐다? 정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심각 크기하고 부채꼴의 넓이하고 호의 길이는 각각 서로 정비례한다. 그래서 빈식으로 풀어 생각해도 되는 거고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비례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원주율하고 얘기를 하죠. 3.14로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파이를 쓴다 그랬어. 그래서 아까 기호로 좀 정의를 해놨죠? 맞습니까? 네. 원주 뭡니까? 원주 2파이 r이야. 원래 파이 뒤에다 곱하는 건데 사이로 들어온 거라 그래서 2r이 지름이고 그 다음 넓이 원의 넓이 어떻게 돼요? 파이 r의 제곱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기호로 바꿔놨을 뿐이지 이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거잖아. 우리가 지금 주로 하는 게 뭐야? 원 전체나 원주 전체 가지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까? 비례배분 해주면 돼. 무슨 비례배분? 아니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과 크기 정비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원주 말고 호는 보통 L이라고 써요. 호하고 호의 길이 L 됐나요? 네,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곱하기 뭐시기? 360분의 중심각 X 비례배분 원 전체에서 중심각만큼 뜯어내자는 얘기지. 됐습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보통 S라 그래. 부채꼴 넓이 파이 r의 제곱 똑같아. 중심각 크기에 정비한다 그랬기 때문에 360분의 x로 비례배분을 해내시면 돼요. 피자 잘라내시면 되고 전체 360도에서 됐습니까? 예. 이게 이제 새롭게 나오는 공식인데 새롭게 나온 것도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뭐 비례배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어요. 얘가 별표를 줬잖아요. 됐습니까? 저걸 모를 거야? 2분의 1 RL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칠판 봐봐라. 원뿔이 있어요. 됐어요? 건널비를 구하고 싶어가지고서 여기를 찢어서 펼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잖아. 얘 반지름 같은 건 알아 사실 이건. 그죠? 얘 넓이를 구해야지 옆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원뿔 같은 거 찢어가지고 펼쳐놓으면 이거 중심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기는 중심각이 있어야지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중심각을 사용 안 하고서 부채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만은 어떻게 된 거야? 제발 정말 X를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여기에. 근데 여기 똑같은 모양이 있잖아. 그럼 얘는 둘 섞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뭔 얘기냐? 360분의 x 얘가 통째로 나누기로 갑시다. 2파이 r 분의 l 됐나요? 그러면 얘 대신에 여기다가 이걸 집어 넣어도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 모양이 똑같으니까. 됐어요? 따라 부채꼴의 넓이 s라는 녀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뭐시기 2파이 r 분의 l 됐습니까? 정리합시다. 파이 날라가고 r 제곱 날라가고 뭐 남았어요? r하고 2분의 l 남았지? 예, 정리하면 상수 앞으로 보내면 2분의 1에 rl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무슨 결론이냐? 부채꼴이 있을 때 중심각을 모른다면 이때 넓이를 어떻게 구해?
반지름 길이에다가 호의 길이를 만약에 안다면 호의 길이에 얘네 둘을 곱한 다음에 2로 나눠. 이러면 부재콜라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건 다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섞은 거야. 됐니? 네, 여기까지.